안녕하십니까. 아동간호 특강을 준비한 톡앤톡 박선생입니다. 오늘도 내용은 쉽게 핵심 포인트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간호의 목차는 성장과 발달부터 입원 하나 간호가 있는데요. 오늘은 신생아 간호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생아 간호 첫 번째 시간에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간호, 신생아의 활력 징후,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신생아의 생리적 황달, 신생아 황달 치료, 신생아의 태변과 이행변, 신생아의 제대 간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의 신생아 간호입니다. 신생아실의 적정 환경은 온도는 24에서 26도, 습도는 50에서 60%, 조명은 60촉광이 좋습니다. 분만 직후 최우선의 신생아 간호는 기도 개방입니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가 나와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머리는 낮추고 고개는 측위를 취해줍니다. 두 번째로 보온 유지, 감염 예방이 중요하고요. 신분, 신체 기형 유무 확인을 해주고요. 제대절단 부위의 출혈을 관찰합니다. 아까가 상태가 괜찮거나 몸무게가 2.5kg 이상이 된다면 40도씨 물로 통목욕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태변 배출 유무를 관찰합니다. 두 번째로 신생아 활력 징후 정상 범위입니다. 신생아의 활력 징후 일반적인 측정 순서는 호흡, 맥박, 체온 순입니다. 성인과 신생아의 기본적인 활력 징후는 알아야 되는데요. 비교하셔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인의 혈압은 120에 80, 맥박 60에 100, 호흡은 15에서 20회로 규칙적이면서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흉식 호흡입니다. 애가 체온은 35.7에서 37도 3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혈압은 70에서 40, 최고 혈압은 80에서 90, 맥박은 120에서 140, 호흡은 30에서 60, 애가 체온은 36.5에서 37도를 정상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규칙하고요. 수면시나 불안정할 때는 호흡이 낮거나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성인과 다르게 복식 호흡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입니다. 이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란 출생 후 3, 4일부터 7일 이내 출생 시 체중의 5 내지 10% 소실은 정상임을 설명하고 아가를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모체로부터의 호르몬 공급 상실, 두 번째 수분 공급 억제, 세 번째로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많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우리의 신생아는 출생 시 체중과 신장의 변화가 있는데 출생 시의 체중이 1년이 되면 3배, 신장은 1년이 되면 1.5배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3kg에 50cm로 태어난 아가는 1년 후에 9kg에 75cm가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신생아의 생리적 황달입니다. 신생아의 55에서 70%에서 나타나고 간 기능의 미숙으로 혈액 내 빌루르빈 수치가 증가해서 황달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생아의 생리적 황달은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와 같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달 증상이 출생 후 2, 3일경부터 나타나 7일경에 소실되고 이것을 생리적 황달이라고 설명하고 아가를 관찰합니다. 이거와 비교해서 생후 24시간 내에 나타나는 황달은 핵황달 위험이 있으면서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광선요법과 교환수혈로 치료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로 신생아의 황달 치료입니다. 신생아의 황달 치료는 광선요법과 교환수혈이 있습니다. 황달 치료 중에서 광선요법 간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투명한 안대 착용을 하고요. 기저귀로 생식기를 가리고 체위 변경은 자주, 그리고 수유 시 광선요법 중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합니다. 또 고체온 예방을 위해서 보육기 온도와 체온은 자주 측정을 하게 되고요. 매일 빌루빈 검사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신생아의 태변과 이행변입니다. 아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변, 끈적끈적 냄새가 없는 암록색 변, 생후 24시간 내에 배출되는 변을 우리는 태변이라고 합니다. 태변과 비교하여 이행변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출생 후 4 내지 14일 사이에서 보는 변, 묽고 점액을 포함한 녹황색 변입니다. 출생 후 24시간 후 대변 배출을 못하는 경우는 항문이나 직장 기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로 신생아의 제대 간호입니다. 신생아가 가장 감염되기 쉬운 부위는 제대 절단 부위입니다. 제대 탈락 시기는 일반적으로 6일에서 10일입니다. 신생아 제대 부위는 매일 75%입니다. 75% 알코올로 소독하고 파상풍 예방을 위해서 소독된 가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만추로 제대 결절 및 절단 시기는 제대의 박동이 중지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대 부위 감염 증상은 홍반, 부종, 농성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퇴원 후에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꼭 교육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관찰하셔야 됩니다. 박 선생이 야심차게 준비한 아동간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눈으로 푸셔도 되시고요. 저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신생아 간호 시 우선적인 간호로 옳은 것은 1. 간호사의 위생 상태, 2. 신생아 호흡 유지, 3. 실내 습도 유지, 4. 신생아 목욕, 5. 신생아 기저귀 교원. 다 중요하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기도 개방, 신생아 호흡 유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생아의 활력 징후로 옳은 것은 1. 혈압, 최고 혈압은 100에서 120mmHg이다. 2. 호흡은 흉식 호흡을 한다. 3. 맥박, 규칙적이고 빠르며 100에서 120회이다. 4. 애가 체온은 37에서 38도씨가 정상이다. 5. 호흡은 내외부 자극으로 불규칙적으로 변화한다. 눈치채셨죠? 답은 5번입니다. 신생아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오는 경우 호흡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신생아 생리적 체중 감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생 후 3, 4일 시작 후 7일 이내 5 내지 10% 체중 감소는 정상이다. 2. 생리적 체중 감소 원인은 모체로부터 호르몬 공급 상실이다. 3. 체중 감소 원인은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4. 출생 시 체중이 3.36kg에서 출생 5일 후 3.28kg는 정상이다. 5. 출생 7일 이내 과도한 체중 감소는 이상소견이다. 답이 보이시죠?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체중 감소 원인은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많기 때문이고요. 수분 공급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 즉시 의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소견으로 옳은 것은 1. 딱꼭질, 2. 생후 4일 이내 7% 이하의 체중 감소, 3. 생후 4일에 나타난 생리적 황달, 4. 기저귀의 붉은 소변, 5. 출생 후 24시간 내의 황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를 하셨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4시간 내에 황달 원인은 용혈성 질환으로 핵황달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번째 문제입니다. 황달 치료를 받는 신생아 간호로 옳은 것은 1. 자세는 앙와이로 고정시킨다. 2. 수유시 안대는 제거하지 않는다. 3. 고체온을 발견하기 위해 체온을 자주 측정한다. 4. 피부의 보호를 위해 옷을 입혀 치료한다. 5. 눈의 보호를 위해 투명한 안대를 해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지 아까 공부하셨다면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은 3번입니다. 고체온을 발견하기 위해 체온을 자주 측정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출생 후 24시간 내에 배설하는 태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변입니다. 1. 끈적끈적한 냄새가 있다. 2. 출생 후 4에서 14일 사이에 배출되는 변이다. 3. 묽고 점액을 포함한 녹황색 변이다. 4. 출생 24시간 후 태변이 없을 시 항문 직장 기형을 의심한다. 5. 끈적거리는 암록색 변으로 병원 방문을 권유한다. 답이 보이는데요. 답은 바로 4번입니다. 나머지는 이행병과 또 아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 태변이 없을 때는 항문과 직장 기형을 의심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7번 문제입니다. 출생 후 신생아 제대 간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대 탈락 시기는 보통 출생 2주 후이다. 2. 제대 결절 및 절단 시 소독 안 된 가위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3. 제대 감염 예방을 위해서 50% 알코올을 사용한다. 4. 파상풍 예방을 위해 소독된 가위로 결절된 제대를 절단한다. 5. 제대 부위 홍반, 농성 분비물, 부종 증상은 무시한다. 역시 답이 보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파상풍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파상풍 간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답은 바로 4번입니다. 4번, 파상풍 예방을 위해서는 꼭 소독된 가위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아동간호 특강을 준비한 톡앤톡 박선생이었습니다. 저희 사랑인데요. 이름은 박사랑입니다. 자는 모습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